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수익으로 한 단계 레벨업 하는 시간입니다. 섬세한 포트의 결정판, 템베거의 여신 아이린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오늘부터 이제 매일 나와주신다고 들었어요. 네. 네,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반겨주고 계시는데 네. 앞으로도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위원님과 시장 점검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 정말 시장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합니다. 시장이 쉬어가는 건지 눈치를 보는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시장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런 시장 어떻게 해야 될지 위원님이 점검 좀 잘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살아남을까요? 매수를 안 하면 되지 않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네. 오히려 좋은 종목을 내려올 때마다 꾸준히 분할 어.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좋다. 오히려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박스권 상단에 올라가게 되면은 분할 매도로 이제 접근을 하시고 박스권 하나로 내려오게 되면은 분할 매수를 하시면서 차분히 스윙 전략을 가져가신다면은 빠른 매매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작은 수익이라도 챙길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니까요. 종목을 많이 하실 필요도 없이 좋은 종목을 한 두세 종목만 선점을 하셔서 꾸준하게 올라갈 때 분할 익절, 내려올 때는 분할 매수로 전략을 세워가시면은 이런 시장에서도 선방할 수 있다 보여지니까요. 이 점 일단은 포인트 주셔가지고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 관련해서는 제가 봐드리면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 지금 흐름이 뭐 크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요. 어제 우리 시장을 보더라도 한 차례 밀었다가 오늘 뭐 크게 나쁘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내일은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주 중반이고 오늘은 주 후반으로 들어선 목요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금에서 또 주말을 앞두고 있다. 오늘 시장이 살짝 눈치를 보고 있다 그러면 내일도 살짝 또 눈치를 보겠죠. 그래서 또 주말도 앞두고 있고 종목은 좀 차분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방향성이 가는 방향인 종목들을 좀 잡아보자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CPI 같은 경우는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우리 시장도 물론 또 여파가 좀 있었죠. 출렁거리긴 했는데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를 보니까 예상치와 부합하게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는 여전히 태양광 종목들이 또 한 차례 급등이 나와줬고요. 또 태조, 이방원이 이제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보여졌고 동반해서 오늘 시장에서도 태양광 관련주들이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좋고 오늘의 특징은 우리가 태조, 이방원뿐만 아니라 에너지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이 좀 나와주었죠.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도 에너지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와줬고 또 유럽 그리고 이제 미국 또 영국 같은 경우 천연가스 가격이 동시에 폭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련주 GSE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 장 흐름 좀 좋았었는데요. 우리 연말까지 가본다면 어찌 보면 시장이 밀어낼 때 차분하게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쪽이 방산이나 에너지 쪽이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는 우리가 강달러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그쪽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지만은 오히려 조금 더 소외될 때마다 에너지 쪽이나 방산 쪽을 차분하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 사실 방산 쪽 오늘도 괜찮은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뭐 내일 같은 경우 장이 조금 그러니까 또 그럴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뭐 방산주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 여러분들의 뭐 수익률 측면에서는 뭐 당장 뜀뛰기 하는 종목이 좋아 보일 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잡아놓고 몇 프로 올라가는 걸 그것도 수직 실현해가면서 일반 분들이 매매하시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차분하게 저점에 있는 종목들을 좀 잘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FOMC에서 이제 연말까지 이번에 이제 CPI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문제점이 그거죠. 이제 이번 달 같은 경우는 75bp를 좀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한다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전보 금리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1%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통상적으로 우리 시장에서야 뭐 자이언트 스텝, 빅스텝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그 외국 해외 통신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죠. 그래서 전보 스텝을 밟지 않으니까 그만큼 이제 큰 폭의 이제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이런 부분이 올라오면서 경제적으로 조금 더 경기 둔화 흐름이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그리고 또 뭐 미국도 유럽도 이제 경기 둔화 우려감이 조금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이 지수가 조금 올라가더라도 여기서 뭐 더 간다고 소리치면서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지수가 올라갈 만한 이유가 시장에 나왔을 때 우리가
그때서야 이제 조금 확신을 가지고 강력하게 베팅을 하는 게 좋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박스권, 연말까지는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FMC를 앞두고 있는데 FMC 지나서는 또 불확실성 해소로 우리 뭐 코스피 같은 경우 1,400 아래에서 있다면은 단기적으로 환호를 조금 환호 심리로 좀 단기적인 투심이 좀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FMC 이후에 반등이 살짝 나올 수 있다. 이 점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연말까지는 박스권 흐름이고 또 지금부터는 매매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뭐 고배당주나 그리고 방산주나 에너지주나 이런 쪽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고배당주 같은 경우는 좀 할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종목을 딱 하나 말씀드리긴 좀 애매한데 눈치 봐가면서 중간에 좀 시장이 좀 밀렸을 때 제가 또 한 종목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약달러는 언제 올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또 있잖아요. 약달러가 와야지 좀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강달러가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랑 우리가 같이 연계해서 봐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고공행진하는데 강달러 현상이 주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달러 현상이 조금 주춤할 것이라는 그런 리포트가 지난주만 해도 나왔었는데 아쉽게도 인플레이션 미국의 CPI가 굉장히 높게 나와주면서 이런 부분이 한 차례 물 건너갔다. 그래서 약달러는 언제 될 것인가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에너지 관련해서는 에너지주들을 굉장히 좀 연말까지는 에너지주 계속 지켜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차분한 마음으로 가져가시면 충분히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어렵다고 하니까 이런 장에서 매매하는 팁까지 주셨는데 제가 잘 응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태조 이방원을 언급을 해주셨고 방산주를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주셨어요. FOMC 이후에 반등이 기대되고 연말까지는 박스권이 예상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애매한 장에서도 눈에 띄는 종목들은 있습니다. 위원님의 오늘장 특징주 바로 알아볼게요. 자, 오늘은 GSE가 이제 급등이 한번 한 차례 나왔다가 밀어냈습니다. 사실상 이제 121선까지 밀어내는 흐름도 보여졌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방향성을 본다면은 GSE 같은 경우는 한 차례 이전에 천연가스가 폭등이 나오면서 급등했다가 또 이내 좀 밀어버렸습니다. 밀어버렸지만은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천연가스 관련해서는 얘기가 나올 수 있고요. 석유 같은 경우도 유가 같은 경우도 오늘 뭐 상승이 나와 주었는데 유가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뭐 중국 같은 경우도 계속 지속적으로 봉쇄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뭐 유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미국도 유럽도 조금 이제 소비량이 줄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유가가 좀 한 차례 밀긴 했는데 이제 천연가스를 대체하기 위해서 석유를 더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물론 유가도 마찬가지 천연가스도 어느 정도 폭등이 나오고 나면은 좀 쉬어갈 수는 있지만은 연말까지는 에너지 관련주들이 꾸준히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이제 참고를 하시면서 이런 좀 가지고 계시다면요 조금 긴 호흡으로 이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아직까지 전쟁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았고 이에 따른 천연가스 가격 또한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 속에서 수혜주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갖고 계시다면 길게 보자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네, 그다음 종목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에코플라스틱입니다. 이제 에코플라스틱은 제가 전일장 이제 여의도 주식왕에서 에코플라스틱을 내일장 관심 있게 보시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초가 4%에서 고가 8%대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 현재는 보합권까지 밀어냈는데요. 자, 지금 다시 보합권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 더 다시 한 번 더 뭐 3,600~700원 정도 내려온다면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정부에서 생분해 플라스틱 산업 육성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분해 플라스틱 산업 관련해서 이슈가 계속 나오면서 플라스틱 관련주들이 또 폐플라스틱 관련주들이 또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사실상 이제 여태까지 세림 BNG나 한창이나 이런 종목들도 못 움직이다가 오늘 같은 경우 움직임이 이제 좀 나오는 흐름이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 플라스틱 관련하면은 자동차 개량화 관련해서 자동차 관련해서도 우리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플라스틱 동사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범퍼를
네, 현대차에 단독으로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점유율이 한 50% 정도로 굉장히 크고요. 그 외에도 이제 납품을 하고 있고요. 전기차 경량화 수혜주로 에코 플라스틱이 급등을 하면서 오늘 한 차례 좀 밀어버렸지만은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자동차용 플라스틱 부품을 자동차 내형 그리고 외형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부품을 생산하고 있고 또 금형도 제조 생산하는 업체고요. 현대차의 미국의 조지아 근처 1차 벤더사로 선정이 되면서 1차적으로 급등하고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는데요. 한 번 더 또 다시 한번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제가 어제 전일장 여의도 주식에서 드리고 8% 급등이 나왔지만은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방향성은 가는 방향이고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위원님의 특징주 받아봤고요. 최근에 위원님의 종목들이 굉장히 잘 가고 있는데 중간 점검도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가장 궁금한 종목이 하나 있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바로 미래 나노텍입니다. 이 종목 AS 부탁드려요. 이것만 할까요? 네. 자, 미래 나노텍 같은 경우 이제 S를 해드리면은 가는 말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그래서 미래 나노텍 이전에도 이제 수산화 리튬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자 말씀드렸는데 이제 수산화 리튬 관련해서는 중국이 사실상 우리가 수입 의존도가 중국의 한 84% 정도 됩니다. 근데 이 금액 같은 경우도 리튬 가격이 지속적으로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거의 뭐 한 400% 넘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의존도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뭐 작년 대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밖에 안 되지만은 일단은 이쪽에 많은 대기업들이 전기차 핵심 소재 관련해서 사업에 진출한다고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뭐 자급자족이 안 되기 때문에 중국에서 의존도가 점진적으로 더 높아져서 85%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꾸준히 리튬, 수산화 리튬 관련해서 이슈가 나온다면은 동사가 계속 움직일 수 있고 지금 한 차례 너무 많이 급등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전에 AS 해드리면서 추가 상승이 충분히 있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한 18% 급등이 나와주었습니다. 윗꼬리가 달리고 있는데요. 종가까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15,000원 정도에서 지지해주는지 보면서 홀딩을 계속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종목은 잘 가고 있는 말이라고 해도 표현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고객사도 다양하게 확보돼 있고 주가의 흐름도 굉장히 좋은데요. 지지를 확인하시면서 홀딩을 해보자 전략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 AS 받아봤고요. 그럼 오늘 또 맛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점심값을 벌 수 있는 종목 바로 받아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자, 이제 우리가 최근에 우리 자동차 하면 어떤 이슈가 딱 떠오르나요? 포르쉐 상장이 그렇죠. 아닐까요? 그래서 자동차가 너무 이슈가 좋습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강달러 현상이 지속된다면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수혜주로 부각을 받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전에는 제가 플라스틱, 이제 자동차 경량화 얘기해서 플라스틱을 말씀드렸고 또 하나 얘기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포르쉐 뭐 싫어하시는 분은 잘 없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르쉐가 이제 상장을 얼마 앞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데요. 이미 많이 갔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렸던 뭐 3기나 뭐 이런 종목들은 탄력 있게 이미 많이 시세 분출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호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 덜 움직이는 상태고요. 오늘도 보니까 뭐 장중에 한 7% 정도 급등이 나와주었는데요. 포르쉐 관련해서 포르쉐의 뿐만 아니라 타 업체에도 소니에도 이제 필름 콘덴서를 공급 중으로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한 차례 또 부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선 크게 움직임이 없다면 홀딩하시는 전략으로 가져가는데요. 최근에 보니까 자사주도 한 400억 원 정도 취득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11월 말까지 이제 자사주 취득에 들어서는데 중요한 것은 시총이 굉장히 1,000억이 되지 않는데 불구하고 자사주를 한 400억 원 정도 취득을 한다 결정했고요. 그래서 동사는 저는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한번 탄력이 나올 수 있다 보여지니까요. 국내 또 이제 다른 부분 게임 쪽을 이제 우리 본다면은 국내 유일 닌텐도에 들어가는 필름 콘덴서 필름을 이제 공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료가 있으니까 뭐 주가는 최근에 거래량이 한번 크게 터지면서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매수가는 현재가에서 1,500원, 목표가는 뭐 높게 잡으면 이제 1,800원, 2,000원까지도 보는데요. 자, 우리가 뭐 적당하게 1,800원 정도, 그 다음에 2,000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서 차분하게 한번 가져가 보시면요. 포르쉐 상장 임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중간에 한 번 정도 급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매수가 현재가에서 1,500원, 목표가 다시 한 번 더 1,8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시장에서 포르쉐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잘 움직였는데요. 이 종목은 포르쉐의 필름 콘덴서를 공급하고 있는 점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급등을 기대를 해보고요. 목표가 1,800원, 손절가 1,450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위원님의 공개 방송이 준비되어 있는데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저녁 7시에 위원님의 공개 방송 예정돼 있습니다. 이 전세자금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니까요. 저녁 드시고 오셔서 수익 낼 수 있는 포인트 함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후장 작전 타임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